자, 정치부심 시작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처음에 반갑습니다. 예. 자, 오늘 저 박원석 의원께서 네. 부득 이야기에 못 나오셔가지고 예, 그래서 오늘 새롭게 모신 분입니다. 바로 우리 최유한 평론가님 나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예, 최유한 평론가님 또 경제 전문가 또 이렇게 말하자면은 그 수식어가 되고 있는데 그, 말을 붙이자면 네, 경제 전문가인 이유가 이제 기업 5개를 말아먹었어요. 전문가죠. 예. 그거 말아먹어봐야. 별명이 뭐 제2의 선대인 뭐 이런 거 그렇습니까? 선대인은 말아먹진 않았습니다. 예. 그렇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예. 그 시사평론계 정태수라고. 이런 분위기구나. 예. 제가 그 미리 봤어요. 네. 예, 봤는데 굉장히 재밌더라고요. 예, 그리고 되게 맛있게들 많이 드시던데 여기 많지가 않은데. 오늘 좋아요. 오늘 좋아요. 네, 좋아요. 예. 네, 먹어봐야겠고. 예, 알겠습니다. 네, 굉장히 재밌었어요. 네, 재밌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거 안 재밌으면 중간에라도 내쫓아야 돼요, 우리가. 예, 청취자들이 가만두지 않습니다. 큰일 났다. 조심하셔야 됩니다. 예, 각별히 좀 유의해 주시고요. 박원석 의원이 사실 그래서 요즘 안 보이시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요. 말수가 많이 줄어든 이유가 바로 그렇습니다. 저 오늘 잘린 줄 알았어요. 그래요. 조금 우리는 뭐- 커트라인에 간당간당했었습니다. 간당간당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예, 이게 예. 없어지면 욕을 먹어요. 네. 해야 됩니다. 박원석 의원 자의가 아니라 경고 차원에서 오늘 교체가 있었다. 그렇습니다. 그렇군요. 옐로 카드였군요. 뭐 집에 개고장을 보냈어요, 제가. 예. 당분간 집 밖에 나오지 마라. 행정 대집행. 그렇습니다. 행정대 그렇군요, 집행했어요. 그렇군요. 예. 아니 어제 저희 갔다 왔어요. 그 다스베이더랑 알릴레오 합동 방송을 다녀왔습니다. 그래서 네네. 김어준 씨를 처음 경험을 해보고. 근데 이게 스타일이 또 많이 좀 다르시더라고요. 그 양반은 이제 나이에 비해서 싸가지가 없습니다. 근데 제가 좀 비교가 되는 게 예. 예능으로 비교하자면 김용민 우리 또 스승님께서는 약간 유재석 스타일. 그렇습니다. 유재석 받아주시고. 예. 유재석. 약간 이런 스타일이고 약간 김호준 씨는 약간 이경규 선배 스타일. 그렇습니다. 자르더라고. 그렇습니다. 뭐 얘기하려고 자르고 이 자기 호흡으로 가더라고. 아니, 예. 좀 나중에 편집해서 자르면 되지. 왜 사람이 말을 안 돼 잘라. 그래 생각을 해보니까 뒤에 게스트들이 많으니까 네. 빨리빨리 진행하시려고 뭐 그러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뭐 어쨌든 뭐 잘 하고 왔습니다. 감사합니다. 아유 덕분에. 자, 방송인 당연히 씨 나오고. 네네, 반갑습니다. 예. 자, 그리고 싱크와이 연구소장 김성회 소장님 나오셨습니다. 네, 이제 국민보좌관에서 국민 소장으로서 국민 대장이 될 겁니다. 국민 소장까지는 아니고요. 네. 보좌관까지는 봤는데. 예, 보좌관 하다가 이제 뭐 생계 위험을 느껴서 탈출에 성공했습니다. 그래서 국민소장 하다가 대장이 돼야 되는데 잘못되면 12지장이 될 수가 있어요. 젠장이 되겠네. 대장이 자, 그리고 김수민 평론가님 나오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수민 평론가님. 김수희 평론가님 뭐 좀 새로운 소식 좀 없으세요 요즘? 저의 새로운 소식 예예예. 없습니다. 그러시군요. 단호하시네요. 예. 예. 오늘 방송 아침에 펑크 내고 네. 네, 너무 피로해가지고 왜요? 네, 그래서 몸이 방송을 안 좀 좋으세요? 조정을 하려고요. 너무 피곤해요. 그 페이스북 글을 좀 줄이시는 게 어때요? 줄인 게 이거예요. 그래요. 예전에는 페이스북 친구를 지난번에 회식하고 싫으면 했는데 팔로우를 해제하세요. 예. 글이 하루에 한 30개씩 올라오는 거야. 완전히 그래도 이게 많이 나아진 거예요. 그래요? 그래서 상한을 이제 정해줬습니다. 근데 요즘에 예전에는 뭐 거의 초단위로 올라와가지고 저희가 정말 감당이 안 됐습니다. 잘 보고 있습니다. 페이스북. 그리고 뭐 그 페이스북 타임라인에 전 친구도 김수미만 별로 나와요. 없는데. 예. 네. 김수미만 나옵니다. 예. 아니 뭐 그룹에 초대가 돼가지고 뭐가 했지 봤더니 김수민 씨가 글이 이렇게 쫙쫙 올라오고. 그렇습니다. 우리 잘 김수미 그룹이에요? 평론가. 예. 예. 뭐 없습니다. 그래요? 네. 뭐 초대가 뭐 있더라고. 뭐 다른 사람이랑 헷갈리잖아요. 김수민 의원이건 다른 미래당 의원. 김수민 의원. 그 여성 미스 코리아 김수민 씨도 있고. 그 헷갈릴 게 따로 있지? 야, 이 양반 예. 사진 있는데 네 얼굴 있다고 알겠습니다. 자, 오늘도 정치부심 시작하기 전에 네네. 바로 광고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시죠. 예. 세상에 오늘 야. 핫도그로 여러분을 모시게 됐습니다. 생각보다 크다. 거제도의 바람의 핫도그라고 거제도에서는 뭐 거의 명물 정도가 아니라 거의 상징이 됐어요. 거제 조선 산업이 지금 많이 그렇죠, 성장하고 있지 어렵죠. 않습니까? 예. 네. 거제의 그 새로운 어떤 실수종 사업 핫도그입니다. 바람의 핫도그. 저 이제 2019년 1월 거제시청에서 거제를 대표하는 맛 이걸 선정하는 그 설문조사가 있었는데 그래요? 1위가 대구탕도 아니고 멸치회도 아니고 멍게 비빔밥밥이었고 에이, 설마. 예. 1위가 바로 그렇습니다. 이거예요? 61%. 진짜? 61%. 61%의 선택을 받은 바람의 핫도그였습니다. 네, 그래요. 한 해 100만 명이 방문하는 거제 명소. 여기 줄 서서 먹을 정도로 인기가 바람의 많아요. 언덕. 이제 김용민닷컴에서 줄 설 필요가 없습니다.
집에서 편하게 게다가 최저가로 맛보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줄 서다가 거기서 이제 모바일로 김용민닷컴에서 주문을 하시는 분들이 거기 줄 서 있다가 생길 겁니다. 짜증이 나서. 예, 양다리니까. 네, 그렇습니다. 예, 예. 틈새 시장 좋네요. 예, 예. 그렇습니다. 자, 바람의 핫도그의 장점은 뭐냐면은 부드럽고 건강한 곡물빵을 사용하는 거. 그냥 그 저 밀가루로 싼 소세지에 둘둘 말아가지고 집어넣는 게 아니에요. 격이 달라. 곡물빵입니다. 그 안에 빵과 1대1의 비율로 만든 육즙 가득한 왕 소세지. 왕 소세지. 왕 소세지. 예. 밑줄까지 치시는데요. 예? 예? 밑줄까지 치시면서 밑줄 나세요. 아, 그렇죠. 예. 우리 저 최유한 형 이런 분이에요. 아, 예. 역시 뭐. 열심히 배우는 입장. 회사 5개 말아보고 봐. 이게 항상 공부하는 겸손해져요. 자세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예. 자, 그래요. 이 겉에는 아삭하고 달콤한 코코넛 파우더로 토핑을 합니다. 이게 이게 설탕인 줄 알죠? 설탕이구나. 설탕으로 보이죠? 코코넛입니다. 코코넛. 설탕이 아니구나. 140g 빅 사이즈라서 아우 들기가 너무 무거워서 무겁습니다. 힘듭니다. 네. 예. 자, 간식을 넘어서 한 끼 식사로도 아주 충분한데요. 맛은 국내산 돈육 소세지가 들어간 포크앤틱과 거기에 고추를 추가해서 우와 이 매운맛을 또 가미했어요. 자, 소야앤틱을 선택하거나 반반씩 모듬으로 주문하실 수가 있습니다. 가격은 10개 세트 24,800원. 김용민닷컴이 압도적 최저가예요. 아, 이거 한번 먹어봐야겠다. 거의 자, 드시죠. 야, 이 원래 이제 핫도그 두께 보면은 거의 핫도그의 이 토핑, 그러니까 도우죠. 네. 이거의 두께가 거의 한 4, 5cm 돼서 네. 3분의 2 이상 차지하거든요. 그렇죠. 이거는 딱 3분의 1이. 바로 보여주세요. 소세지가 엄청 커요. 보여주세요. 네, 이렇습니다. 이게. 네, 아니 엄청 실합니다. 거의 소세지 입에 거의 머물게 되는 약간 네. 그런 맛이에요. 이 예. 공식몰에서 판매하기로는 이제 10개 세트 29,000원인데 김용민닷컴에서는 24,800원, 5,000원을 싸게 팔아요. 아. 5,000원은 아니구나. 한 4,000원 싸게 팝니다, 여러분. 거잖아요, 어때요? 거의. 맛있다 드신 소감 어떠세요? 엄청 맛있어요. 야, 원래 핫도그 냉동식품으로 마트 가는 데서 판단 말이에요. 저는 이거 무조건 한 박스씩 사거든요. 집에다가 쟁여놓는데 이거는 줄 서서 먹는 거니까 뭐 줄 설 필요가 뭐가 있습니까? 그렇죠. 주문해가지고 집에서 쉽게 예, 먹을 수가 있다는 게 오 너무 맛있다, 좋네요. 진짜. 이게 답답한 그 빵 노후 같은 경우는 막히거든. 근데 입에 들어가서 식감이 이렇게 녹아요. 예, 굉장히 부드럽네요. 와우. 소세지가 그거는 그 일반 소세지인데 이건 소세지 고추맛. 색깔이 고추맛. 고추맛. 매콤하네 어쩐지. 나 그럼 소야한테인가 보네요. 이게 일단 말씀하신 대로 이 곡물 부분이 얇아요. 얇아서 많이 거슬리지 않고 그리고 고기가 육즙이 굉장히 많네요. 그렇습니다. 네, 이게 그냥 햄버거에 들어가는 그런 멀렁멀렁한 소세지가 아니라 아주 말캉말캉한 게 아주 기가 막힌. 아, 이거 되게 고급 소세지예요. 제가 봤을 때. 예. 왜 자꾸 웃어갖고 그 완전히 나 거짓말하는 사람들 만들어. 그게 아니라 댓글이 올라온 게 웃겨가지고. 뭐? 예, 저렇게 광고하면 안 된다고 올라와가지고. 아니, 그러니까 농담처럼 올라온 게 예, 갑자기 좀 눈에 들어와가지고. 근데 굉장히 맛있습니다. 예. 맛있죠. 그리고 이게 특히 겉에 이 코코넛 파우더를 발라놓으니까 이 설탕도 아닌데 약간 그 새로운 맛이 나면서 달달해요. 예. 이 느끼한 맛을 다 잡아주네요. 설탕 확 단 것이 있잖아요. 그 은근하게 다네. 강한 맛이 없습니다. 응. 굉장히 좀 거기다가 자연스럽네요. 고추 맛이다. 와. 김수진 평론가 어때요? 근데 핫도그가 이제 잘못하면 불량식품 취급을 받잖아요. 그렇지. 그 구성 자체도 이제 이렇게 편식을 하면 안 되는데 이왕에 먹을 거면 이렇게 먹어라. 그렇습니다. 라는 곡물이니까. 메시지가 곡물. 이왕에 먹을 거면 이렇게 먹어라라는 메시지가 이 핫도그에 들어있어요. 저는 이거 어떻게 먹냐면 집에서 이 안에 있는 나무를 뺍니다. 그래서 잘라요. 이렇게 잘라가지고 접시에다 2개를 잘라놓고 맥주 안주로 딱 먹으면 정말 최고의 안주입니다. 진짜. 아사히 맥주. 에비수. 에비스. 기린. 예. 기린. 그런 거 안 먹죠. 예, 그런 거 먹으면 안 됩니다 지금. 예. 요즘 뭐 아사히 맥주도 굉장히 좀 싸게 팔아서 거기 뭐 한번 좀 논란이 됐다 고 그러더라고요. 네. 아예 안 팔리니까 싸게 팔아야지. 그러니까. 성우 형은 이런 건 맥주로 드신다. 그럼 무슨 맥주 드십니까? 맥주 안 먹어요. 아, 예수 믿는 사람이라서 안 먹습니다. 소주는 드시라고. 설마 그러려고. 저는 그렇게 몰아가서 갑자기 소주 한 잔 들고 있다 저 먹이지 말고 제가 맥주를 원래 잘 안 먹는데 먹으면 전 에일 계열 맥주를 좋아하는데요. 에일은 일자가 팔지는 않아갖고 뭐 이제 일본 제 옛날부터는 뭐 좋다 싫다가 없었는데 잘 안 먹었고요. 주로 뭐 블루문이나 요즘 블랑 이런 거 괜찮더라고요. 그래서 뭐
형편대로 사 먹고 보통은 이제 소주 한 병 사갖고 저 하여튼 페트병 큰 거 사서 이제 집에서조차 소맥을 말아서 먹는. 아이고. 밍밍하니까. 예, 그러니까 약간 양념을 쳐야 돼요. 최유한 형 이름에서부터 벌써 이게 굉장히 은혜롭죠. 은혜롭습니다. 네. 네. 굉장히 좋아하시네. 그 저는 술 별로 안 좋아해요. 술이 절 좋아해요. 이게 더 어쩔 수가 없어요. 예, 아무리 거부를 하려고 해도. 표정이 너무 진지해서 웃기네. 아니 저는 그 참이슬에 테라를 섞어서 테슬라. 예. 테슬라로 만들어 먹는 그게 맛있더라고요. 그게 요즘 테슬라라고 해서 네. 한참 유행하고 있잖아요. 야, 고추 고추 맛도 달라요? 고추 소세지. 그죠? 오, 진짜 맛있네. 맛있지? 와. 맛있어. 주량이 어떻게 되세요? 진짜 주량이 꽤 그 주량이라기보다 그냥 사람이 좋고 자리가 좋고 몇 병 마시죠. 소주로만. 봐도 포스가 느껴집니다. 그렇습니다. 예. 이 코코넛이 굉장히 매력적이네요. 예. 달달한 맛이 있으면 그렇습니다. 진짜 세지도 않고 그 달지 않고 은근하게. 당깁니다. 아니 근데 저는 이런 맛있는 음식이 딱 앞에 있거나 이게 먹게 되면은 보통 이거를 이제 맛있어서 먹잖아요. 근데 진짜 술 좋아하시는 분은 아실 거예요. 네. 이술 때문에 먹는 거거든요. 어떻게 보면. 핫도그를? 안주를 맛있게 먹으려고. 핫도그를? 네. 핫도그를 술로 먹어? 떡볶이도 그렇고. 뭐 아, 떡볶이는 이해가 되는데. 김말이 이런 것도 그렇고. 야 이거 안주로 먹으면 맛있겠다. 뭐 이런 생각이 들어요. 이 술 좋아하는 사람들은 기본적으로 그런 이런 인식이 깔려 있습니다. 근데 이걸 안주로 생각. 매운 게 진짜 맛있는데 제가 매운 거 별로 안 좋아해서 매운 거 무조건 잘 안 먹는데 요건 진짜 술안주로 딱이네. 이거 확 매운 게 아니에요. 예. 예. 매콤하다고요. 매콤하. 예. 굉장히 매력 있네. 이거 잘 팔리겠다. 와. 바람의 핫도그입니다. 네, 바람의 핫도그. 바람의 언덕에서 판다고 해서. 네. 바람의 핫도그를 해서 나 이거 뭐지 그러네. 바람의 파이터가 아니라 바람의 핫도그. 바람 났나? 뭐. 거제도는 언덕이 많고요. 바람 세게 붑니다. 거기는. 제가 예전에 한번 저기 거제도에 주례하러 한번 갔는데, 야, 뭐 도시 전체가 그냥 항구예요, 항구. 도예요, 도. 거제도 섬이에요. 근데 지금은 뭐 인식이 안 되지만 우리나라에서 두 번째로 큰 섬입니다. 저는 이제 그 거제도 옆에 통영에 네. 처가예요, 처가. 아, 초가. 네, 처가 통영이라서 여름마다 내려가긴 하는데 요즘은 뭐 교통이 잘 돼 있으니까 사방팔방에서 몰려와서 거제도 그렇고 그치. 통영도 그렇고 네. 여름은 꽉 막혀버려. 다 거제나 통영 다 예쁜 고속도로가 닿는 곳 아니에요? 네, 맞아요. 요즘 뭐 거제 한 달 살기 이런 것도 꽤 유행을 하고 있어요. 네, 워낙 공기도 좋고. 그 KTX가 지금 들어가는 게 거제로 들어가는데 예. 고성 거쳐 들어가느냐 통영 거쳐 들어가느냐로 지금 이제 전쟁 중이에요. 지금 말이 많죠. 고성으로 들어오면 다이렉트로 들어오지만은 통영은 조금 돌아가야 되잖아요. 근데 그렇게 인구로 돌아가야지. 보자면은 통영으로 가야 맞고. 그 지역 간 대결의 소재가 되겠네요. 네. 같은 선거군데 사실. 네. 같은 선거구죠. 네. 네. 그저 요즘에 아, 한교안의 그 후배라고 정점식 후보가 의원이 됐죠. 같은 보안검사. 한 지역구였죠. 네, 아니 이 황교 그 당대표 얘기가 나와서 그런데 야, 어제도 엄청 공격당했어요. 가가지고. 어디서? 아, 어디 갔어요? 알릴레오에서 아, 다스베이다를 알릴레오 합동 방송이었는데 그 박주은 변호사한테 엄청 까이고 갔습니다. 박지훈 변호사한테요? 그 양반이 그럴 자격이 있나? 근데 내가 그걸 약간 좀 파고 들려고 했다가 괜히 또 형이고 또 그런데 또 이 형 또 울까봐 얘기를 안 했는데 엄청 까이고 왔습니다. 울까봐. 그거 아시는구만. 네. 아니 이 형님이 그 응원 영상을 하나 찍어주셨는데 그거 자체가 그거였어. 나 황교안 씨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그거 다 듣고 이제 거기서 난리가 난 거예요. 엄청 많이 오셔가지고. 예. 근데 또 그 얘기가 갑자기 또 좀 장면이 좀 눈에 아니 지나가지고. 정정식 얘기하다 보니까 네, 정점식. 그리고 거제니까 이제 바람의 핫도그라고 하는데 거제가 그 조선산업의 본거지잖아요. 그렇죠. 예. 요즘 좀 나아졌어요. 아, 그래요? 네, 좀 나아졌어요. 그래서 바람의 핫도그 때문에. 그렇다고 치죠. 예. 근데 조선소 앞에서 판대요. 그래요. 근데 이제 그 대형 조선소는 조금 나아졌는데 중소형은 아직도 어렵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그 김경수 도지사가 그저께 그 시도지사 협의회에서 대통령 모시고 건의했죠. 경남 쪽에 도지사니까 무인 선박선, 네, 무인으로 이게 이제 중소형 조선소의 희망이다. 기술력은 중국이나 외국에 떨어지지 않는데 그러네요. 규제가 심해서 그러니 규제를 풀어달라 이런 제안을
했습니다. 대통령한테. 대통령이 적극적으로 네. 그러면은 무인 선박선이면 쉽게 얘기하면 도로로 치면 자율주행. 자율주행차죠. 예, 맞죠. 우리 지금 거제도는 사실은 이제 그 거제도의 변광용 시장, 민주당 출신 시장으로 그렇지, 정말 그렇지. 오랜만에 당선된 변광용 시장이 잘하고 있기 때문에 네. 잘 되는 걸로 그렇게 아름답게 포장을 좀 해주십시오. 알겠습니다. 잘 제가 되고 잘하는 있어요. 형님이라. 아니 그 형이 저기 되고 난 다음에 좀 조선이 조금 나아지고 네, 있잖아. 좀 완전히 나아지고 있어요. 포마하는 네. 분위기에서 그래서 중소형 조선은 그렇게 해결하면 어떨까? 네, 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싶습니다. 어쨌든 바람의 핫도그 이야기하다가 거제까지 가서 또 우리 시장까지 이야기를 또 아 이거 진짜 맛있네. 바람의 핫도그 여러분 많이 사랑해 주시기 박살 내셨네요. 네. 지금. 다 먹었어 나. 두 개를 다 먹었는데. 다 먹었어, 다 먹었어. 배불러서. 먹어 먹어야지. 예, 이거 하나 먹으면 진짜 간식이 아니라 식사가 되겠다. 그렇지 진짜로. 당연하죠. 옛날에 엄마 따라 은행 가면은 은행에 그 핫도그 자판기가 있었어요 옛날에. 아 그 핫도그 자판기가 있었어요? 500원짜리 핫도그 아, 정말 맞다. 그 있었는데 야 그거 하나 먹으려고 엄마 따라가고 옛날 생각이 나네 갑자기. 그거. 근데 사실 옛날에 그 그거지 핫도그가 굉장히 얇은 햄에다가 이 나무 이걸 이제 꽂아가지고 그냥 뭐 그냥 밀가루로 똘똘 말아가지고 네. 딱 기름통에 넣어가지고 빵가루 발라가지고. 빵가루 발라가지고 또 설탕을 칩니다. 그리고 그 케찹을 둘러가지고 이게 재료가 다 달라. 이거는 이 지금 바람의 핫도그는 곡물로 만든 밀가루가 아닙니다. 곡물로 만든 그렇습니다. 거기다가 아주 최고의 햄, 아주 육즙이 그냥 넘쳐나는. 이 튀김의 바삭바삭한 걸 느끼려면 빵가루가 원래 튀기잖아요. 그렇지, 그거는 이 코코넛이 해결을 해줍니다. 그렇습니다. 예, 이 고추 맛 소세지는 진짜 예술이다 정말. 그렇습니다. 맛있습니다. 아 그래요. 여러분 많이 사랑해 주시고 바람의 핫도그. 핫도그. 네. 거제의 명물 바람의 핫도그 많이 사랑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자 지난 한 주 동안에 저 우리 정치권 또 굉장히 격동을 했습니다만 자유한국당이 말이죠 친일 프레임 정보가 울렸어요. 친일 프레임. 어? 친일 프레임과 이제 맞서 싸우기 위해서 우리 저 민정욱 대변인께서 일본 또라이. 언젠가 한번 씨발 소리 한번 나올 것 같아요 우리 저 민정욱 대변인이. 쪽발이가 먼저 나올 것 같습니다. 네, 그래요. 쪽발이라고 페이스북에 쓰고 근데 네. 페이스북이 그 인종간 혹은 국가를 비하하는 그렇지. 단어 못 쓰게 돼 있거든요. 네. 쪽발이 쓰고 정지 먹는 걸로 가는 거 가장 아름다운 그림이 아닌가. 아 그래요? 알려주시네. 네, 쪽발이라고 쓰면 정지 먹습니다. 그거 사실 그럴 필요가 있기도 하고요. 그게 예를 들면 그 미국 사람들이 아시안들 폄하할 때 뭐 쿡 이런 표현 쓰고 그다음에 미국 사람들 내에서도 흑인들 비하할 때 요즘은 뭐 사실 옮기지 못해서 N 월드라고 하는데 예, N으로 시작되는 그 흑인 비하한 단어 옛날에 네그로에서 나온 뭐 이런 거라든지 그런 식으로 해서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한글로 쪽발이라는 단어를 페이스북에 쓰면 계정 정지 먹을 확률이 아주 높습니다. 아, 예, 그래요? 예. 그러니까 이게 일본 놈들 나쁜 놈들이라고 하는 것은 그 뭐 누구나 할 수 있는 비판이지만 특정 나라나 인종, 이 종교를 비하하는 그런 단어들은 안 되거든요. 근데 이제 요거를 이제 그 정치 부심을 안 보고 있는 민경욱 때문에 모르기 때문에 예, 며칠 전에 쪽발이 새끼들 한번 썼다가 계정 정지망 개망신하면 당하지 않을까 예, 기대해 보고 있습니다. 아 근데 지금 친일 프레임이 그 더 씌워진 상황에서 나 아니야. 그렇지. 이거는 늦은 거 아닙니까? 이걸 프레임이라고 생각하는 것 자체가 아니요. 예. 저기 나경원이 정확하게 알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이야기하기를 자위대 그 행사에 갔던 그렇지. 거 예, 그건 저희 실수다. 실수다. 그러면서 뭘로 바꾸냐면은 친일파는 민주당이 더 많다. 이렇게 정말 얘기해요. 난 처음 듣는 얘기인데. 그러니까 사실 어떤 프레임이 있으면은 예. 이거를 아니다 부정하면은 오히려 더 씌워지니까 시각을 돌리거든요. 그러니까 보통. 나한테 씌워졌던 프레임을 저쪽으로 돌리는 덮어버리는 거지. 거죠. 그럼 사람들이 누구지 하고 찾아보겠지. 그런데 정확하게 얘기하면 친일파 많아져야 되고요. 친미파, 친중파, 친러파 다 많아져야 돼요. 없어져야 되는 거는 반민족적 친일파. 예. 반민족적 친중파 이런 것들이 없어져야 되잖아요. 주선대 좀 화나신 거 아니죠? 아우 예. 화가 나네요 갑자기. 네. 그래서 에너지가 너무 자기가 좋아서. 지금 뭐 친일파 틀림없이 스트레스 쌓이고 있는 거예요 지금 상황이. 아, 그렇지. 여기저기서 그냥 당연히 뭐 스트레스 나베니, 쌓이죠. 예. 토베니 이러니까 화가 날 수도 있겠는데 네. 근데 야 참 이거 보면서 갑자기 저게 생각이 났어요. 나경원이 이 민주당에 더 뭐 친일파가 많다고 한 말 듣다가 생각이 난 게 있는데 2012년 당시에 그때 이제 국회 환노위에 은수미 민주당 의원이 이제 그때 이석채 KT 회장을 증인으로 부르자고 했을 때 그때 김성태 새누리당 의원이 네. 문재인 후보 아들부터 불러야 되지 않는가?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2012년에요? 2012년에. 그래서 그로부터 일주일 후인가 딸이 채용이 됐어요. 채용된 거죠. 그때 그거지. 그러니까 이거는 이석채의 그 국정감사 증인으로 못 못 나오게 나오게. 하려고 그렇게 이제 길을 쓴 거지. 그러니까 이석채를 불러야 되는 건데 이석채는 명백하게 부를 이유가 있는데 김성태가 그걸 못하게 하려고 성대모사가 굉장히 비슷하네요. 근데 아까 문재인 후보를 먼저 불러야 그러지. 그리고 초선이면 좀 공손한 맛이 있어야지. 뭐 그런 말을 했어요. 억양이 북한 같아, 북한. 약간 코맹맹이 이제 소리. 그걸 좀 설명드리면 이런 거죠. 검찰이 이번에 조사를 해보니까 이석채가 딸을 특혜 채용한 거는 거의 사실 확인됐다. 네, 그렇지, 그렇지. 이석채 딸을 특혜 채용된 건 확인이 됐는데 이게 검찰들은 법대로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근데 법 논리로 따지면 이렇습니다. 제가 딸이 있어요. 딸이 있는데 어떤 회사에 취직을 시키고 싶어. 그럼 그 사장한테 가서 내가 국회의원이라고 하더라도 우리 저기 불초한 여식이 아직 뭐 일자를 먹고 어쩌고저쩌고 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라고 얘기하는 건 죄가 안 돼요. 그렇지. 예. 그렇게 하고 나서 예를 들어 제가 돈을 줬으면 이건 문제가 되는 거죠. 예. 이렇게 하면 문제가 되는데 김성태 의원이 KT 쪽에 돈을 줬다는 증거가 나오지 않는 상태였던 그렇지. 거죠. 돈을 줬을 리도 없고 그냥 당연히 알아서 했겠지. 그래서 사실은 김성태 의원에 대한 기소가 어려울 수 있다라는 이야기가 많이 돌았습니다. 기자들 사이에서는. 왜냐하면 그렇게 하는 건 그건 청탁이라고 해서 벌을 줄 수 있는 청탁이 아니기 때문에 자기 자식이 잘 되게 해달라고 그 애비애미가 빌고 다니는 것까지는 죄를 못 삼거든요. 그러니까 이거 역으로 프레임을 쳐갖고 증인에서 빼주는 대가로 딸을 채용시키는 뇌물을 받은 걸로 딸을 채용시키는 행위를 뇌물을 받은 걸로 본 거죠. 검찰이 전 프레임을 잘 짰다고 보고 그 화요일에 우리 저 피아 지방법원에 네. 그 이제 두 변호사가 나오시잖아요. 아주 신의 한 수였다고 얘기하더라고. 예, 그러니까 이게 쉽지 않은 일이었고 거기서 이 김성태 의원이 지금 이제 뭐 반발을 하는데 이거는 가면 이제 어려운 게 왜 그러냐면 이제 간사 간의 합의가 돼야 되는데 김성태 의원이 그때 환노위 간사였을 거예요. 하반기는 간사인지 상반기 간사인지 모르겠네. 하여튼 그렇게 됐을 경우에는 양당 간 간사 간 협의로 되기 때문에 증인을 넣고 빼는 문제에 대해서 상당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었다. 근데 2012년에 간사인지 제가 2014년부터는 간사하는 걸 알고 있었는데 약간 헷갈리네요. 아니, 뭐 1인 시위하는 거 보셨어요? 네. 저는 1인 시위를 그렇게 극적으로 기다렸다가 피켓 올 때까지 기다렸다가 기자들 안 왔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와야지. 뭐 하면서 기다렸다가 와서 또 하다가 또 이제 울고 저희가 그 판넬 네. 제작을 많이 한단 말이에요. 개그맨들이 왜 이렇게 개그하다가 아, 이렇게 그렇지, 그렇지. 들잖아요. 그거 판넬 제작하려면 본인이 안 하거든요. 어디 업체에 맡겨야 돼요. 그렇지. 근데 거의 보통 그런 거 하려면 본인이 가서 설명하고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해주세요라고 하는 그것도 보좌관 시켰더라고요. 아, 이거 보좌관 해야지. 네, 그거 보좌관 뭐. 시켜가지고 그것도 찾아와서 늦게 와서 하고 아니 근데 저는 궁금한 게 국회의원도 원래 그래요. 이렇게 하면서 뭐 했습니다 하고 눈물 쫙 흘리고 이렇게 갑자기 싹 변해가지고 이쪽에서 찍겠습니다. 저는 이렇게 또 사진을 찍어 잠깐만 저희 들어가서 찍겠습니다. 이게 뭐 하나의 연기처럼 느껴진다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목숨을 건 연기지. 언론이 앞에 있으면 저희 잘 몰라서 그러는 건데 그렇게 뭐 보통들 다들 해요. 아, 이거 정치 쇼인데 이 사람. 아, 그래요? 당연히 그래야지. 저 너무 좀 이게 앞뒤가 좀 안 맞는 아니, 것 저 같아요. 그래서 우리 김수민 평론가는 할복을 하려고 그랬어. 사대강 앞에서. 구미부 앞에서 할고박하려다가. 근데 김성태 의원이 그때 간사가 맞았네요. 근데 간사는 증인 결정에 대해서는 거의 전권을 행사한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죠. 예, 그건 뭐 뇌물이라고 봐도 무방할 수준이라고 봅니다. 아, 그러면 그러니까 뭐 다른 당 짧네. 간사가 반대하면 절대 안 되거든요. 아, 그래요? 그것을 협상하는 전권을 갖고 있기 때문에 홍영표 간사, 김성태 간사, 신계륜 위원장 아마 이런 그림이었을 겁니다. 아, 당시에. 네. 그럼 형님 그때 저기 보좌관 네, 하셨잖아. 네, 그렇습니다. 신계륜 네, 의원. 네. 잘 알고 계시네. 그럼 어떡합니까? 이제 뭐 눈물 빼고 뭐 그러긴 했지만은 제가 봐도 짤 법은 법대로 가는 거죠. 그리고 그런 데다가 이게 문제가 큰 것이 그 재판 기간하고 선거 기간이 겹치기 때문에 그렇지, 이제 재판에 넘겨졌으니까. 그치. 저 같으면 그 동네 가서 그런 거 하고 다니는 거죠. 어휴, 저거 유죄 나오면 재선거한다며. 요거만 하고 다니면 돼요. 뭐 길게 얘기할 거 없고. 예. 어우, 그러면 어떻게 폭정 맞아 떨어지는 거네. 강서구 좀 노려보시는 거예요? 아니, 그게 이제 진성준 의원. 진성준 부시장이 가서 전 의원이 좋아하시는 이미 자리를 잘 잡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어제 김성태가 그랬잖아요. 자기를 기소한 것은 어. 대통령 최측근을
무혈 입성시키려고 그렇게 한 것이다. 아, 예, 진정준 의원이 최측근이라고 구분하기는 조금 이론의 여지가 있을 것 아 같아요. 이게 최측근이라고 얘기를 해야 그러니까 이게 지금 그렇게 자기가 아무렇게 얘기하는 거지. 김성태 의원이 그렇게 얘기했어요? 네 그렇게 아, 얘기했어. 막 그냥 갖다 붙이는 거죠. 막 갖다 붙이냐, 막 지르는 거지. 뭐. 그거 당한 의원이 손혜원 의원 아닙니까? 영부인이랑 친하다고 붙여가지고. 그렇지. 붙여서 해서 그 검찰이 손혜원 의원의 뭐 계좌니 무슨 뭐 전환이 탈탈 털었는데 장관한 사람 뭐 아니면 뭐 이 청와대 누구 통화한 기록을 못 찾아서 결국은 기소한 데 실패한 거예요. 그래도 근데 이번에 기소가 됐죠. 다른 건으로 기소가 됐는데 한 달 전에 기소를 한 거를 뻔히 알고 있는 자유한국당이 김성태 의원 건 논평을 내면서 손혜원은 기소 안 하고 김성태는 기소하는 검찰을 각성하라 이렇게 그러니까. 논평을 아 그건 했는데 가짜 뉴스네. 정말 가짜뉴스 그런 가짜뉴스 없죠. 오늘 아침에 또 우리 의원 유튜브에서 다 또 불을 뿜으셨는데 정말 말도 안 되는 얘기입니다. 뭐 기소당한 게 자랑스러운 얘기는 아니지만 검찰이 여당이라고 좀 봐주는 거 없습니다. 20시간 조사 받았나 그랬죠? 그때 아침 10시에 들어와서 그 다음날 새벽 6시에 나왔어요. 제가 본 조사. 가서 보통 이제 저희가 관례적으로 한 그래서 11시쯤 나오잖아요. 예, 그렇지. 11시쯤, 난 한 11시까지 있다가 11시에 쭈레쭈레 갔어. 나올 때부터 얼굴은 또 보이고 이렇게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근데 11시에 나올 사람이 12시에도 안 나오고 1시가 돼도 안 나오고 그래서 그 손혜원 의원 남편 되시는 분하고 또 몇 사람 이렇게 해갖고 그래서 저희가 술집을 4군데로 옮겨다니면서 자꾸 문을 닫으니까 술을 못 먹고 어디 가 있을 데는 없고 곧 나올 것 같은데 곧 나올 알 수도 없고 이러니까 그렇게 해서 거기서 앉아갖고 밤새 우리 손혜원 의원님 연애 때 얘기 뭐 이런 거 듣다가 이제 아주 뭐 유익한 시간이긴 했는데요. 재밌었겠네요. 그 아침에 그래서 나오실 때 두부 드렸다는 소문이 있던데. 예. 검찰에서 나오는데. 제가 순두부찌개 드시러 가자고 말을 했는데 남편분하고 같이 집에 가시겠다 그래서 헤어졌습니다. 아니 그 김성태 그 의원, 전 개인적으로 이게 맞는 건지 모르겠는데 네. 그 판넬 중에 그게 있었어요. 정두원 네. 이제 고인이 되셨잖아요. 아, 네. 그거는 진짜. 그거 거짓말입니까? 아니, 정두원이라는 그 이름을 거기에 쓴 것 자체가. 아니 그러니까 저는 그것도 이해하는데 그 이런 멘트가 있어요. 정두원 판넬 가져와 뭐 이런 멘트가 그치, 있었어요. 그치. 나중에 보면서 야 이거 고인이 그 얼마 되시지 않았는데 정도원 고인이 의원을 되시지. 그 고인을 이용해서 얘기하는 그 건데 예전에 관 뒤에 숨어 있는 거예요. 관 뒤에 숨어 있는 것이다. 그런 프레임은 안 좋은 것 같아요. 그 진짜. 예전에 그 정두원 의원이 그 저축은행 사건으로 이제 감옥에 갔었잖아요. 그렇죠. 그때 검사를 이야기하는 건데 아니래요. 가짜 뉴스. 가짜 그 역시 뉴스라고? 가짜 뉴스래. 아마 그 사람도 검사였고 네. 이 사람도 검사였을 겁니다. 네. 그런 점은 공통점이 있죠. 검사. 검사라서. 검사한테 기소당한 공통적으로 봐도 지금은 문제가 있다고 뭐 생각할 수 있지 않겠어요? 예. 그러면 당 대표도 검사인데. 아 그러네. 그러네. 예. 공안검사네. 아유. 진짜 이건 아주 치졸하다 못해 고인을 이용해 먹어가지고. 그러니까 이게 뭐 그건 일이 씨를 건드리면 안 되는 하더라도 그렇게 하시는 거는 좀 바람직하진 않다라는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자, 근데 참 이거 보면서 너무 지금 자유한국당이 비루해졌다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근데 지금 오늘로 그 제 43대 네, 윤석열 검찰총장. 검찰총장이 네. 됐단 말이죠. 네. 윤석열 총장 시대 이후에 이런 그 국회의원들 수사 사건이 어떻게 될 것인지 한번 그것도 주목해 볼 필요가 있는데 뭐 이미 기소된 거는 뭐 그렇다 치더라도 지금 검찰총장 되시자마자 삼성 바이오로직스 관련된 거 바로 건들지 않았나요? 아니야 예전에 오늘 조사- 취임식만 했지. 아 그런 거 아직 그거 뭐 하던 거니까. 0시에 그딱 신분이 바뀌었고 네네. 4시에 취임식을 했고 이전에 이제 받고. 앞으로 그 어떻게 뭐 검찰 정치인 수사는 뭐 어떻게 될 거라고 보세요? 과거 같은 경우에는 권력이 살아 있을 때는 아주 조용히 있다가 죽은 권력만 털다가 이제 권력이 넘어갈 것 같으면 그땐 또 이제 살아 있지만 죽어가는 권력을 향해서 두들겨 패고 도마 위에 올리고 그야말로 난자를 하고 그랬는데 좀 달라질 수 있을지 오늘 모르겠어요. 문재인 대통령도 그런 말씀하셨죠. 살아있는 권력한테도 그런 권력의 뭐 눈치를 보지 말고 마음껏 이제 검찰 개혁을 시도해라 뭐 그런 식의 비슷한 말씀을 하셔가지고 좀 기대가 되지 않습니까? 네. 이런 대통령께서 이런 말을 한다는 것 자체가 예. 전 사실 더 기대가 되는 것은 윤석열 검사가 취임을 하고 나서 검찰 지휘는 잘 하겠죠. 공정하게 할 거라는 생각은 있지만 저는 역시 어쨌거나 식구들 챙기지 않을까라는 걱정이 사실 한편으로 있고요. 예. 근데 윤석열 검사가 이제 기수를 파괴하면서 뛰어넘어 들어와서 중간 기수들이 나가게 되면서 많은 자리가 비거든요. 그렇죠. 근데 이제
이 임명권이 법무부 장관에게 있단 말이죠. 그래요? 이제 법무부 장관이 곧 새로 기용이 될 거고 뭐 지금으로서 이제 조국 민정수석이 오늘 그만뒀죠. 그만뒀죠. 네. 조국 전 민정수석이 가장 그 유력한 인물로 좀 떠오르고 있는데 그렇다고 봤을 때 법무부에서 얼마나 공정하게 검찰 인사를 단행해서 검찰 개혁의 새로운 모델을 보여줄 것인가, 전 이게 더 좀 집중해서 봐야 될 문제가 아닌가 싶고요. 검찰이 국회의원들 조사하고 이러는 건 그냥 놔둬도 워낙에도 열심히 하는 건데 이젠 더 열심히 하겠죠. 사실은 그래서 그것 자체는 검찰이 잘한다고도 할 수 있는데 그게 검찰에게 힘이 쏠리는 또 하나의 계기가 된다는 점에서는 저희가 좀 경계한다. 여러 측면에서 함께 봐야 한다. 뭐 네. 지금 뭐 경계할 필요까지는 없겠지만 여하튼 같이 봐야 되는 문제라고 봅니다. 이 윤석열 그 검찰총장한테 당신 마음대로 해라. 열이 마음껏 해. 하고 싶은 대로 해. 이거 아니에요. 근데 열이. 그게 물론 윤석열 검찰총장의 뭐 이런 기본적인 검사로서의 정체성이나 또한 사명에 대한 또 이 기본적인 직업 윤리에 대한 인식이 있을 거라고 믿지만 언제부터 우리가 검찰을 그렇게 믿었고 신뢰를 했습니까? 총장 하나 바뀌었다고. 그렇죠. 그럼요. 이 검찰 시스템이 완전히 바뀔 수 있겠는가? 지금 공석이 6석이 있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서울중앙지검 포함해서. 그리고 지금 그 윤석열 총장의 선배 기수가 아직 8명이 남아있대. 안 나가고. 나가면 죽거든. 변호사 개업해야 되니까. 그치. 예. 근데 열명이 요즘엔 또 법조 시장이 정말 무한 경쟁 시장이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어떤 생각이 드냐면 윤석열이라고 발음해달라 그랬다. 본인은 윤석열이라고. 네. 윤석열 검찰총장이 검찰에 이렇게 새로운 문화를 만들어내지 않을까. 왜냐면 기존 자기 선배 기수들이 했던 것들을 따라하면 규탄받고 막 이런 걸 다 아는 상황에서 새로운 문화를 만드는데 그 새로운 문화가 한국 사회 충격적인 문화. 다 쳐내는 거야 그냥. 김영민도 잡아가고 다 쳐내는. 그러니까 그랬으면 좋겠다고요? 권력을 무서워하지 않는 검찰총장이라고 한다면 새로운 문화를 만들어낼 수 있다. 만들어낼 수 있을 것이다. 네, 저 그렇게 기대합니다. 근데 저 궁금한 게 그 원래 그런 임명식 할 때 네. 옆에 네. 취임식. 항상 취임식 할 때 가지고 왔어요. 가족이 왔나요? 예, 그럼요. 그럼 왔어요. 오늘 저 아내 되시는 분이 왔어요. 이렇게 왔어요. 카메라에 많이 잡히고 원래 굉장히 좀 이슈가 장관 할 됐더라고요. 때마다 그 옆에 부인 오고 이제 꽃도 부인께 드리고 그렇군요. 가족들이 함께 고생해달라는 의미에서 그러니까 지난 청와대까지는 없었던 걸로 알고 있고 네네. 문재인 대통령 들어서고 나서는 가족들이 함께 사진을 찍는 풍토가 있었습니다. 그 전에는 없었어요? 제가 그전에는 못 알기로는 봤는데. 그런 건 있었어. 뭐 무슨 저기 내가 장관 할 때 기억나는 건 다 이렇게 하고 뭐 이렇게 이거 받고 이러지 그쵸, 뭐 예. 가족들하고 사진 찍고 이랬던 거는 제가 뭐 전례 정확히 기억하는 건 아닌데 제 기억엔 그렇습니다. 퇴임식 때는 오겠죠 그래도 옛날에도. 그렇겠죠. 예. 탁현민 그 행정관이 기획한 거지 뭐. 그건. 네. 근데 퇴임식은 보통 자기 부처에서 하지 청와대 들어와서 하진 않으니까 취임식은 그런 식으로 해서 같이 청와대에서 인사하는 게 생겼고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이제 부인이 돈도 많은데 미인인데 젊은데 뭐 이렇게 된 거 아닙니까? 네네. 예, 그래서 오늘 뉴스에 좀 많이 나왔죠. 그럼 외적인 아니, 걸로 좀 뭐- 관심을 가졌어요. 12살인가 차이가 날 거예요. 10살인가 12살인가 차이가 나고 아이고 그래도 그 48이면 그 뭐 젊은 나이는 아니죠. 결혼을 지금 한 게 아니니까. 예. 예. 그래서 사실 결혼해서 아이까지 안겨주고 아니 박정희가 44살에 대통령이 됐습니다. 그럼 44살에 쿠데타를 했어요. 쿠데타를 했지. 네, 그래요. 뭐 우리 사회가 40대에게 너무 기회가 없습니다. 난 40인데 뭐 하고 있는 거지 지금? 좀 더 뭘 해야 야, 되나? 예. 48, 49, 속하네. 46 지금 다 이러고 살아. 5.16 쿠데타 때 김종필 씨는 지금 제 나이였슈. 그때 지금 제 나이랑 비슷해요. 진짜요? 네. 그때 뭐 진짜 40대 기술로 해가지고 아니, DJ 임종- 30대였어요. 네. 임종석 실장이 지금 정치 입문했을 때가 지금 오창석 나이예요. 그렇죠. 30대 오창석이라고. 중반 뭐 이럴 때. 오창석 씨 나이가 어떻게 되세요? 34인가 그럴 거야. 아마. 대충 34, 네. 버섯인가 그럴 거예요. 그러니까 또 예전에 손석희 그 사장이 네. 그 MBC 아나운서 실장을 네. 실장인가 부장인가 부장이었다. 부장을 딱 이제 부장으로 이제 발령이 됐는데 사람들이 아니 무슨 손석희가 부장을 하냐고. 그 나이에. 그때 손석희 그때 사장이 했던 말이 있어요.
저 50입니다. 아 워낙 동안이라. 동안이라서. 아, 그래요. 그때 한창 이슈됐던 게 그 손석희 지금 이제 사장님이랑 그 전원책 씨인가요? 한 살 차이밖에 안 났다. 뭐 약간 이런 걸로 한번 이슈가 되지 않았었나요? 노회찬 의원하고 동갑이고 네. 박원순 시장하고 시장하고 동갑이에요. 시장하고 네. 동갑이시고 예. 뭐 그런 걸로 되게 좀 이슈가 됐었죠 동안이냐고. 근데 나이가 좀 있으신 분들, 특히 50 넘으신 분은 너무 이제 동안으로 보이면 스트레스 받으시더라고요. 아. 네. 너무 이게 어리게 보인다? 이게 대표적인 인물이 화면으로 봤을 때 그 사람의 실물이나 나이가 잘 가름되지 않는 대표적인 사람이 김경수 지사예요. 두 가지인데 하나는 생각보다 나이 많고 50 넘었고 그래요? 그다음 키가 커요. 키가 180 좀 넘습니다. 김경수 아, 그래요? 지사. 예. 오. 근데 실제로 그 화면으로 했었는데 보면 난 몰랐네. 화면을 보면 그렇게 크지 않고 되게 어리게 생겼다고 착각할 수 있는데 네. 키도 장신입니다. 김 지사가. 그래요. 그래서 이준석 씨는 아마 그분은 이제 60대도 어리게 보라 이런 얘기 들을 거예요. 예. 피터팬이죠, 뭐 피터팬. 그러니까 그 젊은 주자로 나온 사람들이 좋은 점도 있지만 그러네요. 아주 이게 나쁜 점이 어리게 본다. 그러니까 그 또래 세대 사람이 많으면 86세대는 사람이 많잖아요. 많아서. 그러니까 같이 예. 나이를 먹으니까 이제 어리다고 처음부터도 안 보고 이제 들면 또 들어도 티가 안 나는 뭐 이런 게 있는데 또 운동을 활발하게 예. 했던 근데 이준석 씨나 오창석 씨나 저나 약간 비슷한 별로 없어요. 나이인데 네. 예. 조금 쪽수가 적은 편이고 맞아요, 이제 앞에 차들이 밀려 있어가지고 그렇죠. 예, 아무리 나이를 먹어봤자 예, 이게 야 그래도 차라 그러네 똥차라 안 하고. 나 똥차라고 하려고 했는데 똥차라고 하려고 야 했어. 근데 양심은 있네. 아, 찔리잖아. 나 한 것도 우리 없는데. 우리 요한이 형은 요한이 형은 뭐 네. 그 어려 보인다는 얘기를 들을 일이 없으니까 네. 지금 먹어주는 거야. 아, 재미나 예. 아유, 감사합니다. 우리 형은 뭐. 나이가 어떻게 되시지? 육구 닭띠입니다. 육부 닭띠. 아, 그렇구나. 그보다 한 살 위에 이재용이 있어요. 이재용 68년생이고 68년생. 김어준 씨도 68년생. 그렇지. 나랑 뒤동갑이구나. 노영희 변호사도 68년생이에요. 노영 변호사죠. 예. 그러니까 이게 방송판도 사실 이게 연령대가 늘어났잖아요. 그러니까 예전에 40이면 다 은퇴해요. 그렇지. 네, 거의 다 아, 코미디 네. 못해요. 나이 많은 사람 코미디 한다고 사람들이 안 보고 그랬어요. 저에게 좀 막 나이 먹고 막 부딪히고 엥막 이렇게 되면은 예전에 슬래스틱 코미디야. 네, 저거 나이 먹고 좀 뭐 하는 짓이야 막 이렇게 되는데 요즘에는 그 30대 때 인기를 끌던 사람이 그대로 40대 때로 와서 이제 50대로 넘어가는 시기가 왔거든요. 그 72년생 강호동, 네, 그 유재석 해가지고. 근데 막 텔레비전이라는 기계 자체를 보는 사람들이 40대 이상밖에 없기 때문에 이게 연령대가 늘어났어. 20대, 10대는 다 유튜브 보고 넷플릭스 맞아요. 보고 딴 거 봐서 네. TV를 만드는 사람들은 다 저희 감성에 저희 출연진들 놓고 저희들하고 시청률 싸움을 하는 거고 요즘 그 20대들은 텔레비전이라는 걸 보질 않습니다. 아예. 요즘 시청률 1위가 뭔지 아세요? 뭐예요? 전국 노래자랑이에요. 아 그래요? 네. 2위가 여섯 시내 고향입니다. KBS 1위 전체 시청률 다 잡아먹고 있어요. 그렇습니다. 네. 그리고 드라마 중에 1등은 무조건 KBS에서 주말 저녁에 하는 드라마. 맞아요. 8시 때 하는 드라마가 막 무조건 하나뿐인 시청률. 4편 뭐 네, 이런 거. 30% 40% 그냥 나오는. 이런 시대로 바뀌었어요. 지금 케이블 업계에서 일하고 있는 어떤 분 고위급에 해당 제 동생입니다. 예. 네. 제 동생이 얘기하는데 제가 엠넷. 이제 사실 네. 좀 케이블 방송을 하나 기획을 하려고 했는데 동생이 하는 형 그냥 유튜브에 그냥 다 유튜브 보는데 굳이 남들은 그걸로 가는데 다 많은 시장에 왜 들어오려고 하냐고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예. 요즘 이슈가 된다고 해서 망할 시청률 수 보니까 뭐 3.8%, 뭐 2.8% 막 이렇게 나오고 있더라고요. 예, 그 시대가. 김재동 씨 시청률 나쁘게 나왔다고 그러는데 그거는 3%는 나왔죠. 말도 안 되는 얘기예요. 근데 KBS 1치고는 좀 많이 아니 많이 밤 나오잖아요. 11시라고 밤 11시에 3% 나와? 이제 밤 11시는 그건 감안해야지. 어쨌든 KBS 1위 요즘 많이 나오긴 해요. 네. 그러니까 이제 40대에도 나 어제 TV 무슨 프로그램 봤어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요즘 20대들은 예를 들면 나 그 클립 봤어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 클립. 프로그램이라는 의미가 없고 그 짤. 예, 그 그 짤이나 짤. 그 클립에서 그 네이버나 다음 등 포털 서비스에서 제공하는 클립을 보거나 아니면 유튜브에 가서 짤 보거나 이런 정도인 거지. 1시간 동안 한 드라마를 보고 있다 이런 컨셉이 머릿속에 안 들어와 있는 거예요. 아, 그래서 요즘 뭐 집에서 거실에서 이거 누르는 사람은 나였어. 네, 우리 아이들은 안 눌러. 예, 안 보실 거예요. 뭐 하는가 했더니 애들은 다 이걸 유튜브 보고 TV 있더라. 핸드폰 TV 켜놓고 핸드폰 보고 있어요. 제가 이제 사실 서울에 아이, 이제 서울에서 이제 기거하면서 활동을 하고 있는데 그래서 이제 자취방이 있어요 자취방. 네. 근데 이 굉장히 미디어에 오래 전부터 종사해 오다 보니까 방이 있으면 당연히 케이블 TV를 놔야 되는가. 그래서 TV 케이블 걸어놨는데 네. 어디 보니까 3달 동안 한 번도 안 키지도 보죠. 하는 거야. 맞아요. 키지도. 네.
그렇게 돼요. 요즘 그래 TV로 유튜브 본다니까요? 유튜브 찾아. 네, 유튜브 있어요. 유튜브 아니면 넷플릭스예요. 네. 차라리 요즘 넷플릭스 뭐 한 달에 뭐 10,000원이니까 그걸 가입하지. 그 이번에 김태호 PD가 되게 그러니까 무한도전 PD가 굉장히 좀 중요한 얘기를 했어요. 야 그동안 TV 프로그램을 보려고 그 시간에 기다리고 앉아있던 시청자들이 정말 대단했던 거였구나라고 얘기를 해가지고 TV 판도도 이제 완전히 바뀌고 있다라고 좀 얘기가 되고 있어요. 예.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김용민 TV가 이제 20만 넘었는지 한번 봅시다. 지금 저 막 나 지금 20만 보는 거예요? 나 방송 안 할래 그럼. 왜, 형님? 20만 하면 여기서 막 벗고 샤워할 거 아니에요 지금. 아니, 나가지 나 그럼. 내 지금 당장 그런 한다, 얘기 이거는. 있었어요? 같이 못 앉아 있습니다. 진짜 저. 빤스를 보여준다고. 아, 내가 아직 제가 204명 남았어. 남았네. 204명. 그 공약은 한반도 대운하 공약보다 더 나쁜 공약입니다. 자, 알겠습니다. 그럼 예. 김성태 형은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 될 자 것이고. 우리 김용민 TV 김용민 PD 빤스 보고 싶으신 분들은 220명만 빨리. 네. 204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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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독자 203명 많이 남았다 늘어졌죠. 그러네요. 예. 아, 그래요. 이러다 갑자기 없는 거라고? 예? 아우. 아니, 지금 당장 한다는 게 아니야. 너 이제 날 잡아서 한다는 얘기입니다. 한다는 얘기. 지금 지금 그러니까 안 한다는 얘기는 아니잖아. 지난번에도 빤스 막 보여주고 그랬잖아요. 무슨 저 그 바디로직인지. 바디로직이었지. 바디로직을 보여줬지. 내가 어제 빤스를 보여줬어. 그날이 오면 저는 집에서 와병을 칭하고 나오지 않겠습니다. 다행히 그게 이제 달성이 될 때쯤 되면 저희 휴가 기간이라 저희는 안 볼 수 있다는 그런 장점이죠. 알겠습니다. 자, 그나저나 지금 이 일본의 경제 도발로 인해서 네. 지금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 겁니까? 이게 지금 그 또 갑자기 러시아가 또 끼어들어와 가지고 또 이렇게 시끌을 법적한데 뭐 그 우리가 국제 정세까지 얘기할 수는 없겠지만 또 이런 가운데 북한이 동해로 발사해 두 발을 또 기습적으로 발사하는 이런 상황도 이게 발생했고. 진짜 무섭지 않습니까? 나는 이 상황이 좀 약간 겁이 나는 게 야 이런 또 틈을 이용해서 갑자기 비행기가 갑자기 우리 들어오고 사실은 이제 우리 이제 아시아, 동북아시아를 비롯해서 전 세계의 주요 국가를 보면 스트롱맨이 아닌 지도자는 문재인 대통령밖에 없어요. 뭐 다 저기 뭐 트럼프다 못해 김정은이다 다 세? 못해 시진핑, 아베, 푸틴 다 그렇잖아요. 이 주변은 다 세네요 진짜. 그러니까 우리만 굉장히 신사적이고 나머지가 다 이거 완전히 또라이처럼 행동하고 있는 게 아닌가. 그런데 이제 요즘 계속 방송에서 나오는 게 이 이야기밖에 없어요. 저 오늘 하루 종일 이 이야기만 하고 왔는데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 역사 이래로 한반도의 정치 권력이 안정화되면은 다른 나라들이 찍소리를 못 해요. 보세요. 우리나라가 분단돼 있으니까 이 난리죠. 그 이제 삼국시대 때 나당 연합군이 뭐니 이리 왔다 갔다 하면서 또 형님 죄송한데 이거 안 시끄럽죠? 먹어요? 드세요, 내가 드세요. 먹을게. 내가 나 들어오기 전에 배고파서 라면 먹었어. 아, 그래, 알았어. 내가 억울하네. 먹을게. 하여튼 그런데 나당연합. 만약에 이 안이 불안하지 않고 예를 들어서 고구려 제국이 만들어진다든지 강력해지면 양쪽에서 찍소리 못해요. 근데 지금은 분단돼 있잖아. 분단돼 있는 상황에서 힘을 합칠 수가 없으니까 여기저기 개새끼 소새끼 다 와서 찝쩍찝쩍 되는 거예요. 이게 구한말 상황하고 비교가 된다 이런 얘기하는 막 그런 있어요. 생각이 드는 거라. 그러니까요. 이게 좀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네요. 구한말. 예. 지금의 정서를 어떻게 보세요? 저는 뭐 매우 엄중하다고 생각하고요. 러시아 도발 뭐 몰랐다고 하지만 사실은 알고 찔러본 거거든요. 알고 왜 찌르는 찔러봤는데 걸까? 그 중국이랑 같이 해서 한반도 정세가 미국, 일본, 한국에게만 유리하게 돌아가는 것을 원치 않는 거죠. 예, 본인들의 몫이 있다는 주장을 하는 것이고 그렇게 해서 찌르려고 들어왔는데 실탄 사격까지 하면서 대응할 거라고는 생각 못 했겠죠.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건 그런 사실이 보고가 되면 바로 직통 라인으로 청와대까지는 보고가 됐을 거라고 보고요. 청와대에서 실탄 사격 명령이 떨어졌으니까 이게 사실은 물론 위협 사격이지만 알 수 없는 거거든요. 그 일촉즉발 위기에서 서로 총알이 정말 오고 가거나 이러면 그게 어느 단계까지 퍼져나갈지 모르는 상황이었는데 청와대와 뭐 대통령, 뭐 NSC 뭐 누가 결정했는지 발표는 안 됐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청와대에서 쏴라 훈련한 대로 라고 지시가 내렸고 쐈고 거기에 대해서 물러나가고 나서 결코 사과를 잘 하지 않는 푸틴 대통령이 뭐 하여튼 두 차례 걸쳐서 굉장히 사과 비슷하게 했잖아요. 네. 이런 점들은 대응을 잘했는데 그러고 나서 한숨 돌리는가 했더니 북한이 또 지금 이제 미사일을 쏘아 올렸는데 그걸 이제 본인들은 그 훈련의 일환이다 이렇게 주장할 거예요. 그리고 한미 훈련하는 것에 그 대응하는 의미로도 얘기하겠지만 작년엔 안 했어요. 작년에 이렇게 훈련할 때 북한이 안 했고 이번 한다는 건 결국 지금 북미 대화를 하는 도중에 야, 더 내놔 라고 하고 쏜 걸로 봐야 되거든요. 그러면 사실 저는 판단은 못 하겠고 지금 이 상황에서는 그럼 문재인 정부가 북한한테
너희 새끼들 계속 그렇게 깽판 치면 다 죽여버릴 거라고 협박을 하거나 아니면 가만히 있거나 두 가지 옵션이 있는 거거든요. 근데 깽판을 치지 않았을 경우에는 이것을 놔두고 어쨌거나 이런 상태로 북미 관계가 잘 유지되고 우리가 얌전히 그러니까 참아야지라고 했을 경우에 북한이 군사적 우위를 가지고 앞으로 협상에서 이런저런 요구를 할 조건에 대해서 우리가 고려하지 않을 수 없다. 그래서 이런 것에 대해서 청와대도 지금 뭐 많이 판단을 해보고 있을 텐데 결코 쉬운 문제가 아니라는 점. 그리고 일본도 지금 이렇게 이 난리를 치고 있는 게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세상에 뭐 딱 하나만 이유가 있는 건 있지 않습니까? 복합적으로 얽혀 있는데 북미 관계가 개선되는 저 속도를 보고 있으면 일본이 두려운 게 저 속도에 맞춰서 북일 관계 개선을 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북한을 여러분들 어떻게 보시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어쨌건 자본주의 시장에서는 마지막으로 노려볼 만한 시장으로 지금 보고 있는 건데 일본이 자기만 빠지는 시장 기다릴 수 없거든요. 그러면 그 게임비를 내고 참가를 해야 돼요. 근데 게임비를 지금 거기는 배상 보상을 물어야 될 게 많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북한이 결코 만만치 않은 협상 대상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한국하고는 게임비 정산이 끝났다고 지금 세게 주장을 해야 돼서 사실은 또 이런 문제들이 좀 불거지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 같은 의미에서 놓고 봤을 때 이 일본 문제까지 포함해서 한국이 지금 결정해야 될 것들이 너무 많아서 어떤 결정을 내리시길지 좀 저희가 한번 지켜봐야 되는데 사실 뭐라고 판단하기 되게 어려운 상황으로 보여집니다. 네. 김수인 평론가님. 저는 그 전투기를 보면 이제 뭐 다목적이었을 것 같아요. 사실 일본 수출 규율도 다목적이었을 거고 수출 규제도 보면 약간 애매한 수거든요. 수 자체가. 여러 가지 생각이 들어서 뭐 제가 알 길이 없죠. 진위가 뭔지는. 근데 결과적으로 끼칠 수 있는 영향 이런 것들을 좀 생각해 보면 요즘에 이제 이거 정부로서 실제로 하기는 어렵겠지만 정의당 같은 경우는 지소미아 한일 정보보호협정을 파기하자. 예, 그 주장을 했는데 근데 이거 동해상으로 중국 러시아 비행기 왔다 갔다 하고 북한이 미사일을 쐈다는 거죠. 그러면 이거 파기할 수 있겠는가? 그 수가 좀 가로막힌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이 한편으로 들고 그리고 저는 러시아 비행기를 보고 뭐 러시아 쪽에서는 부인하겠지만 독도가 일본 땅이냐? 이 생각이 딱 들었어요. 네, 해명은 안 했죠 일본 쪽에다가. 네, 그 비행기 궤적이 그러니까 이거 한국 영공으로 지나가지 않았다라고 한다면 독도를 한국 땅으로 인정하지 않겠다라는 얘기거든요. 네, 근데 저는 이제 러시아 의도는 잘 모르겠는데 제가 가장 최근에 우려했던 거는 독도가 이슈로 떠오르는 거였어요. 왜냐하면 독도 이슈를 기점으로 자유한국당 일부가 반일 모드로 틀 수 있습니다. 네, 독도에 대해서 우리나라에 얼마 전에 이제 일본 참여연 선거 끝이 났는데 레이 그 사이 이름 까먹었다. 레이와 신센구미라고 예, 국회의원 2명이 나왔어요. 비례대표 2명이 나오는데 그 당은 독도는 한국에 줘라라고 주장하는 당이에요. 근데 우리나라 정치인 중에 자위대 행사에 가는 정치인이 있어도 독도는 일본 땅이다라고 하는 정치인이 있나요? 없거든요. 예. 자유한국당 그리고 이제 자유한국당의 어떤 기반이 TK라고 했을 때 독도 행정구역을 갖고 있는 곳이 대구 경북입니다. 그렇죠. 그러면 독도 문제가 뜨면은 자유한국당도 그래서 민경욱이 저는 일본 대사관 앞에 가서 손여상 옆에 두고 독도 얘기를 꺼냈다고 보고 예, 그러면 자유한국당도 이제 우리도 반일이다 뭐 이런 식으로 또 나오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이 또 들었어요. 사람들이 믿나 반일이라고 해서. 근데 지금 중국과 러시아가 함께 비행을 했잖아요. 연합훈련이거든요. 네네. 이거는 그러니까 지금 인도태평양 미국이 전체 패권 전략에 맞대응하는 성격이 있어요. 네네. 제가 기억하기로는 2005년도인가 제가 국군방송 거기에서 이제 공부해가지고 할 때 그때도 미국의 인도태평양 전략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그 중국이 반발한다라는 얘기를 한 적이 있었는데 기억이 나는데 그거와 똑같은 상태가 계속 반복이 되는 거고 그런 차원에서 한국은 굉장한 전략적 요충지죠. 그러니까 여기 찔러볼 만한 거죠. 그래서 그런 것들이 복합적으로 작용된 거라고 말씀하셨어요. 저는 뭐 일반적인 그냥 뉴스를 이제 보는 사람들 입장에서 좀 이야기를 해보면 굉장히 불안해요. 네, 이 심리적으로도 굉장히 좀 불안해요. 왜냐면 지금 한일 문제도 이렇게 좀 앞이 뭐 이제 보이지 않는 좀 상황으로 가고 있는데 거기에 비행기가 또 이렇게 러시아에서 왔다고 하고 우리나라는 사격을 했다고 그러고 오늘 또 북한에서 뭐 이스칸데르. 처음 보는 미사일을 뭐 굉장히 좀 격추가 어려운 뭐 이런 미사일을 쐈다고 그러고 다음엔 또 뭐가 있으려나?
뭐 이런 뭐 다음에 그런 목인 뭐야 볼턴이 와가지고 무기사라고 또 청구서 제출했어요. 아 이거 나참 그거 보면서 네. 나 저걸 배꼽을 잡았네. 아 역시 트럼프는 일관돼 있어. 야 이것도 무기를 보여주고 하나 사라고. 네, 그렇죠. 예. 근데 좀 불안합니다. 그래서. 그리고 예. 우리 정부가 이럴 때 동북아시아에다가 경고를 하는 거예요. 자꾸 이런 식으로 나오면은 동북아시아예요? 동북아시아. 우리도 저녁에 동북아시아인데. 중국한테도 보내고 일본한테도 보내고 야 한비도 안전 어떻게 할까? 이렇게 슬쩍 슬쩍 중국은 쫄지 않아요. 중국 쫄지 않습니까? 왜냐면 바람이 동쪽으로 불기 때문에. 아 그런가? 아, 일본이 그래, 쫄겠죠. 일본이 쫄겠다. 일본이 쫄고 이제 호남과 영남 사람들이 쫄겠죠. 근데 요 일련의 사건들이 다 유기적으로 연결돼 있거나 그러진 않겠죠? 어떻게 보면. 아니 모든 그 상황이 다 연결돼 있죠. 연결돼 있- 그렇죠. 연결돼 있는 것 같은 국제적인 느낌이 있죠. 그 파워 게임은 항상 예. 연결돼 있기 때문에 그걸 어떻게 꿰느냐가 문제. 유승민 바른미래당 전 공동대표는 군 통수권자인 대통령 뭐 하고 있었냐? 왜 러시아, 중국에 대해서 아무 소리도 안 하냐? 보니까 이게 지금 자유한국당이나 보수 정당의 지금 하나의 어떤 공격 포인트예요. 일본한테는 큰 소리 치면서 중국, 러시아한테 찍소리도 못하는 우리 대통령. 이건 어떻게 보세요? 발탄 사격 이상의 무슨 소리를 더 그러니까 해야 되나? 난 뭐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것도 그랬잖아요. 아까 우리 저 라디오 면전에도 때. 총을 라디오 갈겼는데 때 다뤘었죠. 아니 근데 그 포인트는 이거 같아요. 그러니까 대응 사격을 하고 그다음에 그 들어와서 해명을 했잖아요. 저희가 뭐 잘못했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했다가 갑자기 바꿔버렸잖아요. 거기서 이 바꾼 거에 대한 거를 청와대가 그 전에 먼저 발표를 하고 그 다음에 바꾼 거에 대해서 이제 얘기가 나왔는데 아니, 그거보다도 그 뒤에 이야기가 좀 안 나와서 그 얘기하는 하태경이 그것도 합참이 잘했다고 그랬잖아요. 네. 한 입으로는 군통수권자 뭐했냐, 하태경은 또 합참은 잘했다. 이런 전략을 갖고 이제 뭐 투트랙으로 지금 대응하고 있다고 그러는데 흔히 그렇게 말을 하죠. 그러니까 야당 입장에서는 야당의 공무원 조직 일반을 잘 공격하지는 않습니다. 자기들이 정권 잡으면 똑같은 합참인데 뭐 합참은 잘했고 대통령은 못했다. 이게 이제 유승민과 하태경의 메시지인 거죠. 아니 근데 그게 논리적으로 좀 맞지 않아 보여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이 있는 거죠. 일본에 대해서는 청와대에서 SNS에서 계속 비판하는 거 하고 이랬지 않냐. 근데 중국하고 러시아한테는 왜 못하느냐. 이 얘기를 하는 건데 사실은 바른미래당이 정권을 잡아도 중국하고 러시아한테 그렇게 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 야당이니까 할 수 있는 얘기예요. 근데 이게 대응 사격이 비행기를 맞추려고 하는 건 아니죠. 아니죠. 그렇죠. 그냥 약간 겁만 주는 거죠. 다만 맞추겠으면 오지 마라. 실탄을 쏜 실탄을 거죠. 쏜 것뿐이지. 이 전략은 유효할까요? 그 중국, 러시아에 대해서는 찍소리 못한다. 문재인 정부가. 좀 조심할 필요 있습니다. 이게 먹힐 수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사람들이 반일 많잖아요. 우리나라 절대 다수 반일인데 그렇다고 친중 친러를 좋아하지는 않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좀 조심할 필요는 있습니다. 이건. 그래요. 김성현 부장님은. 저는 뭐 외교적 문제이고 뭐 초기에 대응을 잘해서 내쫓은 데다가 총까지 쌓아놨기 때문에 그걸 합참에서 할 소리 다 했잖아요. 그 사과도 받았고 그럼 네. 여기 대통령이 나와서 뭘 하라는 거예요? 저는 뭐 그런 것에 휘말릴 이유가 없고 중국, 러시아 또라이 만약에 이런다면 어떨까? 대통령이요? 민경욱 하는 그럼 민경욱 대변인 하시면 될 거 아니에요. 충분히 그렇게 역할을 나눠 맞죠. 여야 공조로. 아니 애들이 기가 질려가지고 한마디 못 할 거야. 뭐냐면 사실은 문제가 됐던 것이 윤도한 수석이 네. 러시아의 무관이 와서 유감입니다라고 이야기한 것이 공식 입장인 줄 알고 먼저 언론한테 나와서 그러니까요. 이렇게 예. 얘기했던. 그래서 사실 그 부분이 조금 미스였던 것 같아. 그런데 결코 러시아도 한국을 무시하지 못한다라는 것이 드러났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윤도한 수석 관련된 그거는 그냥 뭉개고 넘어가고 일단 실수는 실수니까 뭉개고 넘어가고 오히려 호전적인 자유한국당의 이야기라든지 이런 부분들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부각하는 것이 내년 총선에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사실 이번에가 사실 이 빅엿을 먹은 일본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렇죠. 저 모든 러시아 해명은 다 우리나라에다 뭐 하고. 사과를 했든 안 했든 지금 네. 독도 문제와 관련해서 우리하고 상대하고 있는 나라는 그렇죠. 러시아가 상대하고 있는 나라는 우리나라거든. 그리고 일본 일본이 아니라. 언론에서 이번에 이 문제를 국제란에다 실었다가 위에서 대노를 해서 이제 국내로 다시 바꿨다 뭐 이런 이야기가 있어요. 독도가 예. 자기 네, 땅이니까 독도가 이 새끼들아 그게 외국 땅이야 우리 땅이지라고 해가지고 언론에서 급하게 아 그래 우리 땅이었지 이러면서 이제 그래서 대응. 급하게 국내 이제 기사로 이제 바꿨다 뭐 그런 이야기가 좀 어디 있는지도 모르는 거 아니에요? 어디든지. 태평양 쪽으로 있는 문제 아닌가? 걔네들 별로 관심도 없더라고요. 그 독도 문제에 대해서. 독도 문제 가죠. 예, 그래요. 뭐 이걸로 해서 우리가 소득이 없진 않아. 러시아가 이렇게 독도에 한번 와가지고. 근데 그런 건 있었을
것 같아요. 이 독도 문제가 굉장히 한일 사이에 민감한 문제인 줄 알고 거기를 딱 감으로써 한미일 이른바 삼각 공조 이거를 좀 흔들기 위한 기스 내기 위한 그런 의도가 아니었겠는가. 이미 지금 일본하고 한국이 사이가 벌어지고 있기 때문에 뭐 시청자 여러분들께서 찬성 반대하실 수 있지만 어쨌든 동북아 질서를 지킨 한 축은 한미일 군사 동맹이고 그렇죠. 삼각 동맹이거든요. 예, 그렇죠. 우리가 이제 일본이랑 군사적으로 뭘 한다는 것이 기본적인 알레르기가 있기 때문에 그렇지만 우리가 그렇게 생각 안 해도 미국은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 동아시아의 전략적 요충지로 일본이 존재하는 거고 그 앞에 버퍼로 한국이 존재한다는 사실은 변하지는 않습니다. 어쨌든 이 세 나라가 잘 지켜가는 가운데서 북중러가 한 축을 이뤄서 서로 힘의 균형을 이루고 있는 상태로 보고 있는 건데 그런 와중에 한일 관계가 틀어지고 이제 그러면서 이제 군사 정보까지도 교류하니 많은 이런 얘기들이 나오니까 이런 입장에서 한번 찔러볼 수 있겠다는 생각. 마침 또 중국과 러시아가 같이 협동훈련을 하는 중이었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계속 찔러보고 간보는 일들이 벌어질 거라는 점에서 저는 이제 걱정이 많다는 것이고 이런 데서 한두 번 잘못된 판단이 가져올 여러 가지 부작용을 생각하면 정말 뭐 정부하고 청와대가 정신 바짝 차리고 열심히 해야 되겠죠. 저희가 이제 그것을 옆에서 지켜보고 저 같은 경우는 뭐 이제 당원의 입장에서 지지하고 성원하는 게 또 저희 일일 건데 하여튼 결코 쉽지 않은 여름이 될 것 같다는 뭐 전망입니다. 네, 알겠습니다.